장화 씨는 고양이. 아들이 셋 있는 방앗간 주인이 있었어요. 방앗간 주인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은 방앗간과 당나귀 한 마리,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어요. 세 형제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지 몰랐지만 변호사를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유산 분배의 문제를 변호사에게 의뢰했다간 그나마 변호사비로 몽땅 날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맏형이 방앗간을 갖고 둘째가 당나귀를, 그리고 고양이는 막내의 몫이 되었지요. 막내는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형들은 방앗간과에 당나귀가 있으니까 둘이 힘을 모아 살면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난 고양이를 잡아먹고 고양이 털로 목도리나 하나 만들고 나면 꼼짝없이 굶어 죽겠네. 고양이는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면서 주인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몰래 엿듣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불쌍한 눈초리로 주인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말했어요. 주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가시던 물도 뚫고 다닐 수 있는 장어 한 켤레와 자루 하나만 마련해 주세요. 장담한 건데, 그러면 제가 주인님을 꼭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막내는 도저히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본디 꾀가 많아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양이란 녀석은 앞발을 휘둘러 쥐를 잡기도 하고 밀가루 부대 속에 숨기도 잘하고 때론 죽은 척 꾀를 부리고 있기도 하죠. 막내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한번 믿어보지 뭐. 막내는 고양이 푸스가 원하는 대로 장화 한 켤레와 자루를 마련해 주었어요. 푸스는 멋진 장화를 꿰어 신고 자루를 어깨에 둘러 메었어요. 그리고 자루끈을 앞발로 꼭 쥐고 들토끼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는 토끼 마을로 떠났어요. 푸스는 자루 속에 밀기울과 반가지 똥풀을 넣어두고 어린 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 토끼들은 푸스가 쳐놓은 엉성한 덫에 걸려들 터예요. 푸스가 자루를 쳐놓은 지 얼마 안 돼요. 겁없는 어린 토끼 한 마리가 자루 속으로 깡충 뛰어들었어요. 푸스는 재빨리 끈을 꽉 잡아 당겨서 토끼를 죽였어요. 푸스는 의기양양하게 사냥감을 들고 곧장 궁전으로 가서 파수병에게 왕을 뵙고 싶다고 말했어요. 파수병이 푸스를 궁전 안으로 안내했지요. 푸스는 아련실에 도착해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왕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소인의 주인되는 카르바스 후작의 명을 받잡고 폐하게 이 늘토끼를 바치러 왔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카르바스 후작에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고 매우 고마워하더라고 전해라. 카르바스 후작이 누구냐고요? 푸스는 주인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푸스는 이번에는 자루를 둘러매고 밀밭으로 나가서 들토끼를 잡을 때처럼 엉성한 덫을 쳐놓았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사냥감이 덫에 걸려 들기를 기다렸지요. 한참 뒤에
메추라기 2마리가 자루 속으로 포르르 날아들었어요. 푸스는 얼른 자루를 잡아당겨서 한꺼번에 메추라기 2마리를 모두 잡았어요. 푸스는 이 사냥감도 카르바스 후작의 이름을 대고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왕은 이번에도 메추라기 선물을 기쁘게 받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고양이한테 수고했다는 뜻으로 선물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2-3달 동안 푸스는 그렇게 사냥한 동물을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어느 날 푸스는 왕이 딸을 데리고 강을 따라서 행차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왕의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예요. 푸스는 주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주인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주인님은 강에서 그냥 수영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적당한 장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저에게 맡겨두세요.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카라바스 후작은 푸스가 시킨 대로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카라바스 후작이 푸스가 시킨 대로 강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왕의 마차가 다가왔어요. 푸스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카라바스 후장님이 물에 빠졌어요! 고양이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왕은 무슨 일인가 하여 마차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왕은 자기한테 사냥감을 바쳤던 고양이를 당장 알아보았어요. 왕은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서둘러라! 당장 가서 카라바스 후작을 구하라! 호위병들이 후다닥 뛰어와서 물에 빠진 카라바스 후작을 강에서 끌어냈어요. 그 사이 푸스는 왕의 마차로 다가가서 왕에게 말했어요. 서인의 주인이 강에서 수영을 하는데 도둑놈들이 나타나서 주인의 옷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지 뭡니까? 제가 야, 이 도둑놈들아 거기 있어! 하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 야가 빠진 고양이가 바위 뒤에 주인의 옷을 감춘 거예요. 왕은 의상 담당관에게 지금 가져온 왕의 옷 가운데서 가장 멋지고 좋은 옷을 카라바스 후작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했어요. 카라바스 후작이 왕의 옷을 입자 왕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훌륭한 옷을 입고 나니 카라바스 후작의 잘생긴 얼굴이 더욱 돋보였어요. 공주도 멋진 후작에게 마음이 끌렸지요. 카라바스 후작은 부드러운 눈길로 조심조심 공주를 바라보았어요. 공주는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왕은 후작에게 함께 마차를 타고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푸스는 자기가 세운 계획이 멋지게 성공한 것을 기뻐하면서 왕의 마차를 앞질러 갔어요.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건초를 거두어 들이고 있었어요. 푸스는 농부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 폐하가 지나가시면서 이 땅이 누구 것이냐고 물으시면 카라바스 후장님 것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해. 만약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모조리 소시지로 만들어주겠다. 왕의 마차가 농부들이 일하고 있는 들판으로 다가왔어요. 왕은 농부들에게 땅 임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농부들은 이미 푸스의 위협을 받았던 터라 겁을 집어먹고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했어요.
카라바스 후장님입니다. 왕은 카라바스 후작에게 말했어요. 땅이 아주 좋구려. 카라바스 후작이 대답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폐하. 해마다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푸스는 계속해서 왕의 마차를 앞질러 갔어요. 이번에는 밀밭이 나왔어요. 밀밭에서는 농부들이 가을거지를 하느라 한창 바삐 일하고 있었어요. 푸스는 밀밭으로 다가가 농부들을 위협했어요. 이 밀밭이 모두 카라바스 후장님 것이라고 대답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소시지로 만들어버릴 테야. 얼마 뒤에 왕의 마차가 농부들이 밀을 거두어 들이고 있는 밀밭으로 다가왔어요. 왕은 가을거지를 해서 높다랗게 쌓아놓은 밀을 보고 농부들에게 물었어요. 여봐라! 이 밀이 모두 누구 것이냐? 농부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예, 폐하. 모두 카라바스 후장님 것입니다. 왕은 이번에도 카라바스 후작의 재산에 아주 만족했어요. 푸스는 계속해서 왕의 마차보다 먼저 앞으로 뛰어가서 도중에 만난 사람들을 모조리 위협했어요. 왕은 후작이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인 것을 알고 경탄에 맞지 않았어요. 마침내 푸스는 어느 아름다운 성에 도착했어요. 성의 주인은 거인이었어요. 거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여태껏 왕의 마차가 지나오면서 카라바스 후작의 재산이라고 알았던 땅이 실은 모두 이 거인의 것이니까요. 푸스는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그 거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미리 알아놓고 성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 뵙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멋진 성 근처에까지 와서 주인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거인은 한껏 정중하게 푸스를 성 안으로 맞아들이고는 앉으라고 의자를 권했어요. 푸스가 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어떤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자로도 변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코끼리로도 변신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던데요. 거인이 대답했어요. 사실이요. 내가 사자로 변하는 것을 보여드리리다. 거인은 순식간에 사자로 변했어요. 푸스는 거인이 사자로 변한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재빨리 창문으로 빠져나가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장화를 신고 기왓장을 밟는 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잠시 후에 거인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푸스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지붕에서 내려왔어요. 푸스는 거인에게 사자로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푸스는 한숨 돌리고 나서 놀란 가슴이 진정되자 다시 거인에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생쥐나 들쥐 같은 작은 동물로도 변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그냥 소문이겠죠? 그죠? 거인이 말했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오. 잠시 후에 거인은 사라지고 생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며 마루 위를 기어다녔어요. 푸스는 생쥐를 땡큼 붙잡아 통째로 꿀꺽 삼켜버렸어요. 바로 그때 왕이 아름다운 성에
도착했어요. 물론 왕은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구경하고 싶어 했어요. 푸스는 성 안에 앉아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왕의 마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얼른 왕을 맞으러 뛰어나갔어요. 이것은 카라바스 후작의 성입니다. 폐하, 어서 오십시오. 왕은 깜짝 놀라서 외쳐 물었어요. 카라바스 후작. 이 성도 후작의 것이란 말이오? 정말 후작 것이 맞소? 이 성의 정원과 건물보다 아름다운 곳은 세상에 없을 듯하오. 성 안을 구경 좀 시켜주시겠소? 카르바스 후작은 젊은 공주가 팔짱을 낄 수 있도록 팔을 내밀었어요. 모두들 왕을 뒤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의 커다란 연회장에는 거인이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차린 잔치상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인의 친구들은 거인의 초대를 받고 성 밖에 도착했다가 왕의 마차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두 달아나 버렸어요. 왕은 후작의 멋진 태도와 많은 재산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공주는 처음부터 후작이 마음에 들었어요. 왕은 잔치상에 마련된 포도주를 몇 잔 마시고 완전히 마음이 풀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애하는 후작, 내 후작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 후작만 좋다면 그대를 내 사위로 맡고 싶은데 어떻소? 후작은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날 당장 결혼식을 올렸어요. 푸스는 푸스경이 되었어요. 이제 가끔씩 재미로만 쥐를 쫓아다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배가 고파서 쥐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